12월 14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함에 앞서서 최근 들어서 제 채널 전파 운동을 하고 계시죠? 아마 그거 해주셨을 때 저는 그동안에 이제 제가 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 채널은 사실 돈을 알려주는 방송 같아요. 제가 돈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 첫 번째로 주식 투자를 택했는데 주식 투자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식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재무제표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에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가 있잖아요.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산업의 시장 성향과 산업의 업황을 이해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섹터의 대장애들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전반적인 경제와 금융을 또 이해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각 국가의 역사를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걸 하나로 기견되는 거를 저는 눈으로 살짝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럼 제가 왜 코인 채널을 하고 있느냐? 그 에너지가 다음번 돈이 바로 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자금은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이 채널 또한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시간차를 두고. 왜냐하면 거대 패러다임이니까. 다시 한번. 저는 돈을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 대상이 다음번 넥스트 머니가 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코인 채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대장이 XRP입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금은 걔네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앞으로도 걔네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다만 그 대장에 대한 파급력은 XRP로 이전하겠지요. 더불어 우측에 알트코인의 대장들, 섹터별,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의 퍼블릭, 얘네들의 대장에 꾸준히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돈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주위 친구분들이나 돈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보시면 충분히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걸 이제는 알고 계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자, 그래서 그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꾸준히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밴들 많이 계시잖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중에 사일런스, 제 찐 구독자분들, 제 찐 팬분들 거기 하나하나 저희 식구분들에게, 그분 식구들에게 그리고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XRP 렛점 및 그리고 폴리님, 기타 등등의 여러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고요. 갈 길이 무진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그다지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닐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커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끌어왔던 이제 5천만 인구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결혼하는 비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요. 인구 또한 밑에 애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더불어 한국을 지탱해 왔던 중산층의 붕괴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의 고금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화가 끝난 국가들은 자본가 계급, 금융 점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죠. 양적인 성장은 중국의 내수, 그리고 인도, 더불어 아세안, 중동, 기타 등등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의 파동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다만 양적인 성장 말고 질적인 성장은 기존 실물 경제와 대량 생산 체제에서 디지털 경제, 메타 경제, 4차 산업의 기술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이 오시죠? 방송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난 방송을 좀 꾸준히 봐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하나의 이슈가 결코 따라 노는 게 아니다. 제가 인사말을 상당히 길게 했죠. 첫 제목에 바로 그 답안지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로보그라츠가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금 유입 가속화. 이 한 글자, 이 한 문장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제가 길게,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죠. 돈의 에너지가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머니는 코인입니다. 고로 돈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면 되겠죠. 단순히, 정말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고 또는 이 코인 좋다, 저 코인 내리다. 거기에 제가 기술적 분석을 1년 가까이 차트를 모니터 6개 갖고 말씀을 보셨다가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맥만 짚는다는 거죠. 고로 모든 과정들은요. 하나하나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코 따로 놀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결코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공영방송이니까. 자, 그리고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인데요. 사람들은 실제로 비트코인이 분산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디어나 책자나 블로그나 어디에선 탈중앙화가 끊임없이 이야기가 됐으니까. 2008년도 탈중앙화, 은행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끼리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끼리 결의하자. 우리끼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그쵸?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99%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 아래에는 현재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열쇠를 갖고 있는 5명의 그룹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굴 업체 다 이미 기득권이 선점을 끝냈죠. 여기 또한 51% 선점을 끝내게 되면 규칙 또한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채굴 업체 지분 증명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지분 증명도 그 코인 개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애가 그 네트워크에 많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뭐죠? 다음 돈, 이번 돈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결국 얘네가 주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전 세계 블록들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그쵸? 장부를 다 연결을 해요. 그쵸? 그리고 네트워크가 하나로 연결되게 되죠. 즉, 직접 통제, 공유 경제의 완성, 즉 완벽한 perfect centralize 그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지금의 이 탈중앙화를 명분으로 해서 비트코인 혁명이 일어나게 됐었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런 가명을 통해서 팀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리플의 데이비 슈왈츠가 거기 일어나겠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2012년도에 진짜 그들 간의 도매망, 개인 투자자는 참여가 아예 불가능한 기득권이 아닌 비기득권 그룹은 특히 대중들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뭐 지금 대중들은 뭐 채굴이나 이런 것들 참여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채굴 업체를 한다고 해도 거대 다국적 기업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본력에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012년도에 리플랩스가 탄생했죠? 뭐죠?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이 에너지가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얘는 홀세일 도매망. 그리고 퍼블릭이 있습니다. 금권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하고요. 퍼블릭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더리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에이다.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죠. 솔라나. 그쵸? 알고랜드, 아발란체. 최근에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얘네만 상승하지 않죠? 이더리움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할 겁니다. 반드시 폭발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못 갔던 애들이 또 주목을 많이 받겠죠. 폴카닷도 상승이 좀 나왔죠? 리플 또한 에너지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현재 수명이 다한 통화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 부채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4차 산업의 혁명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쵸? 그걸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코인이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신비화하기.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 지금 정확한 답안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CBDC는 금융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전통적인 명목화폐와 디지털 영역 사이에 획기적인 교차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란 무엇입니까? CBDC는 토큰화된 은행 화폐이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암호화폐와 동등한 주권 화폐입니다. 토큰화된 은행 화폐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발행한 토큰입니다. 코인이라고요. 0과 1의 디지털입니다. 즉 데이터의 혁명이죠. CBDC는 널리 사용되는 DLT, 분산 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의 보안 및 액세스 이점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더욱 탄력적인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데이터 조정을 촉진합니다.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즉 모든 정보가, 즉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죠. 내가 소비되는 게 다 통제가 되는 겁니다. 내 위치, 내 소비 내역, 모든 것들이 일괄화돼서 데이터화돼서 한 정보와 함께 또는 한 연결 구도와 함께 하나로 연결되겠지요. 통제 세상이 오는 게 바로 블록체인의 세상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절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만 할 수 있겠지요. CBDC가 가정과 회사에서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되도록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목적, 즉 소매라고 합니다. 소액결제용, 소매에서 사용되는 거. 이와 대조적으로 도매용 CBDC는 상업은행, 중앙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게 바로 리플렛입니다. 상업은행, 중앙은행, 기타 금융기관, 얘네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 왔어요. 가계, 기업, 정부 위에 금융기관이 있었다. 미국의 달러는 민영이다. 한국의 원화는 국영입니다. 한국 정부 소속이죠. 미국의 달러는 51개 주 민영은행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겠죠. 유럽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 시스템입니다. 이들의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홀세일, 도매용, 거대 금권의 망,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오고 2012년도에 리플랩스의 탄생, 그리고 스위프트 2.0이라고 말을 명칭하고 있죠. 4차 산업이 실시간으로 가치가 이동하게 나가기 위해선 그 스위프트 2.0이 필요합니다.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배포를 하고요. 사용을 하고 처리를 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 나오게 되죠. 모든 CBDC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GKC가 원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대체 불가능하다고 그 섹터의 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호라이젠도 있겠지요. 얘네 두 개는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BDC에 대한 리플의 기여. 이미 리플은 그 시스템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왔습니다. XRP 레저 기술은 2012년부터 10년 넘게 입증된 성능과 8천만 개의 폐쇄 원장을 보유한 블록체인입니다. 리플의 CBDC 플랫폼은 CBDC 발행, 운영 및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여러 모듈로 구성됩니다. 발행자는 중앙은행, 통화당국 및 상업은행, 법정화폐 기반 디지털 통화의 전체 수명 주기를 매우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XRP 레저에는 다중 서명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자, 최종 사용자 지갑 원짝. 정리를 하면 디지털 통화는 원장을 활용하여서 결제 기능을 기록하고 제공합니다. 중앙은행과 통화당국이 요구하는 프로그래밍 가능성과 강력한 통제를 통해 화폐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강력한 통제란 말이 나오고 있네요. 강력한 통제. 4차 산업은 사실 강력한 통제의 세상입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통제를 한번 받아봤죠. 이 세상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각 섹터별 대장애들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을 대규모로 이동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돈 공부를 해왔죠. 그렇죠? 주식의 에너지가 코인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방송은 리플로 시작을 했지만 전체로 퍼져나갈 겁니다. 이유는 다음 돈의 넥스트 머니가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거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메가 팽창하는데 바로 코인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의 기술들은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강조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다음 돈을 배우고 싶다면 돈이 뭔지, 돈은 돈값이라고 하죠. 지난 문명의 수백 년간의 돈은요, 바로 금리였습니다. 금리 이꼬르 돈값이라고 하죠. 이걸 올리고 내리고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신용 창조라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게 되죠. 2년 미만의 대출과 2년 이상의 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통화량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제를 쪼그라뜨리고 이걸 반복해왔죠. 이걸 바로 지난 문명 페드가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2008년도에 제로금리까지 가게 됐죠. 이걸로 안 되니까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통화 시스템이 끝난 거죠. 그리고 2008년도에 바로 우리가 속았던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를 명분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죠. 2008년도. 그쵸? 2012년도에 진짜 찐이 탄생하게 됩니다. 리플랩스. 그리고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공존을 하게 되면서 이 문명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큰 판에 줄기가 보이시죠? 지도가, 이 맵의 지도가 다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을 제가 지금 그
성격에 대한 본질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봤으면 좋겠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오전 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더라고요.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그 시기가 내년도 미국 대선과 겹치는데 그때 과연 시장이 폭락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딜레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땡겨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물리는 대선 이슈들, 그리고 따라오는 다른 매크로 이슈들과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 동결 구간이 미국 대선 이후까지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중요한 건 그 부분은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후에 언급을 드릴 겁니다. 지금 그때 가서 이렇게 된다. 이거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불어 기술적인 분석 또한 그때는 더해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시나리오 1이죠. 그 부분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 매크로의 또 핵심 파악은 설계자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설계자가 바로 누구죠? 전 세계 금권을 지배해왔던, 또 금권이 이동해 나갔던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그들이 각 국가에 소속해 있고, 그리고 그 에너지의 흐름이 어디 쪽으로 이동해 나가는지, 그게 제 방송에 집중하고 있는 포커스입니다. 어디서도 따라 할 수도 없고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냥 코인이면 코인만, 주식이면 주식만, 매크로면 매크로만, 정치면 정치만 이렇게 노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함께 움직이는 거다. 일예로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물가 급등, 이거에 발맞춰서 연준의 폭발적인 금리 인상, 요거를 또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물가가 조절될 수가 있겠지요. 코로나 팬데믹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상당히 우리에게 4차 산업 경제와 디지털 문명을 땡겨왔습니다. 물가의 급등에 또 전초전이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기준선에서 연준 위원들은 나와서 끊임없이 미디어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 또는 멈출 수도 있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시장을 컨트롤하죠. 이것과 맞물리는 리플과 SEC의 소송.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그렇다고 한다면 마이클 러버그러치의 부의 대이용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이동시키는 겁니다. 각 주격과 제도를 만들겠죠. 감이 오시겠죠? 우리는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새로운 통화 시스템인 CBDC 탄생이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 늦은 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